오늘의 본문 주제는 우리가 상에 빠진 증거입니다. 생각에 빠진 증거입니다. 우리는 생각에 빠졌다, 상에 빠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까 순자타님이 요즘 몸 상태가 어떻다고 그랬죠? 자꾸 가령 주식 관련해 가지고 자신의 몸을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 같다고, 또 요즘 몸 상태가 어떻다고 그랬죠? 한번 그렇게 좀 세척해 오고 한번 들이닥치고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걸 겪고 나면 좀 편안해진다고 그러나요? 편안해져요? 아니면은 자꾸 몸이 좀 어디 결리고 어디 뭉치고 그런 점이 있습니까? 어떤 해결하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그런 게 다 일이 생겼다가 그것이 실제로 어떤 해결 아닌 해결이 되면서 어떤 몸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예. 자, 우리가 생각에 빠진 증거, 상에 빠진 증거는 괴롭다는 상황, 불편하다는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 모르게 제 자신을 이렇게 좀 폄훼하고 좀 이렇게 비웃는 그런 느낌 비슷한 게 막 올라와요. 그전엔 그런 걸 못 느꼈었는데 왜 어떻게 보면 경멸한다고 그러나요? 아니면 이렇게 그런 느낌들, 좋지 않은 그런 느낌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올라오더라고요. 예. 근데 누가 누구를 경멸하고 비극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올라와요. 제 자신을 비하하고 이런 느낌도 그런 느낌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래요? 네, 그러죠. 그럼 어느 게 진짜 자기예요? 그런 생각들이 자꾸 이렇게 자꾸 난다고 그러지만 뜨문뜨문 그런 생각에 이렇게 빠진다고 그러나요? 예. 자,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다 생각에 빠진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 예, 봐요. 누가 누구를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비난하는 나가 진짜 나예요? 아니면 비난당하는 나가 진짜 나예요? 비난하는 나와 비난당하는 나는 같은 나예요? 다른 나예요? 그때 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예, 자, 그래서 바로 그런 상황이 바로 생각에 빠진 증거예요. 생각에 빠진 증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하면은 괴롭다라는 상황이 생각에 빠졌다는 증거예요. 불편하다. 막 몸이 아프다. 몸이 단지 아프다는 것만이 아니라 몸이 아파서 막 괴롭다. 짜증난다. 라는 거.
또 누구를 미워한다. 또는 누구를 좋아한다. 또는 누구를 비난한다. 또는 무엇을 고집한다. 자책한다. 후회한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생각에 빠진 증거라는 거예요. 살면서 하여튼 뭔가 흔쾌하지 않은 이런 경우, 답답하거나 불편하거나 애매하거나 뭐 또 자기 자신이나 남을 미워하거나 또는 좋아하는 것도 똑같아요. 좋아하거나 미워하거나 또는 뭔가를 고집하거나 자, 뭔가 괴롭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생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삶에 뭔가 괴롭다라고 하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어찌해야 되겠어요? 화를 내는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거나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막 자기 생각을 고집해서 상대방과 뭔가 이 말다툼으로 서로 불편해지고 있다라면은 상대방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스스로 어떤 생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고사님, 우리 경험이 우리가 이게 대화를 하거나 그러면 서로의 어떤 견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가 되잖아요. 예.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근의 원통이라고 그러나요? 어떤 이게 와서 어떤 사문을 남기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이런 게 어떻게 이제 그게 될지 저는 아직도 이렇게 감정에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감정에 빠진다든가 내 견해에 사로잡힌다든가 그런 것이 그러니까 화가 나고 답답하고 원성이 높아지겠죠. 예. 그런 게 잘 그게 실제 도라는 거기서 그게 자, 어떻게 이제 도가 되어지는가? 어떻게 원통이 되어지는가? 이 이야기죠. 예. 자, 그래서 먼저 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생각에 빠진 경우, 생각을 고집한다, 생각에 빠졌다, 생각에 매였다, 생각을 고집한다. 자, 전부 다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예, 괴롭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병 때문에 괴롭지 않아요. 암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암에 대한 생각에 빠졌을 때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삶에서 불편해요. 뭔가 흔쾌하지 않아요. 뭔가 사람과의 이 다툼으로 또는 이 견해를 서로 고집으로 부닥치게 되고 그래서 불편하게 되면은 아니 뭐 부닥침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불편하면은 부닥치는 거야 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거기서 불편하면은 생각에 빠진 거예요. 단지 생각이 다른 것이 부닥침이죠. 생각이 다른 것은 부닥침인데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단지 생각이 달라서 나는 이런 생각인데 나는 이런 생각인데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바로 불편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 생각대로라고 하는 생각에 매였거나 생각에 빠졌을 때만 불편하다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생각에 빠진 증거는 바로 삶에서 괴롭다는 거예요. 자, 괴롭다는 것은, 괴롭다고 표현되는 것은 총칭이고, 그 안에 세부적인 거 하면은 짜증난다, 화난다, 답답하다, 애매모호하다, 아프다, 고민스럽다, 너무너무 힘들다, 뭐 온갖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예. 자, 그런 경우가 바로 그런 게 바로 생각에 빠졌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은 우리는 되게 뭐예요? 요 자체 불편함으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거나 또는 요거와 관련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거나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러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생각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생각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 점검이 바른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바꿔야만, 내 견해와 같아야만 그런 불편이 얻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꾸겠어요? 자기 자신을 바꿀 수도 없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도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도 아니라 원통이죠. 뭔가 자기 자신이 일어난 것 또한 알아지는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이게 경험되는 그대로 이렇게 통과하는 이런 상태라면은 괴롭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그대로 원통하는 거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이게 바로 막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잘 안 돼서 불편하고 이게 바로 생각에 빠졌다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은 생각에는 왜 빠지는가? 왜 빠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건 거죠. 자, 왜 빠졌는지를 알면은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알게 돼요. 자, 왜 빠지는가? 왜 빠지는가? 왜 빠지는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왜 빠지는가? 자, 요게 지금 보이는 요게 보이는 이대로 요것이 색깔, 모양, 이 재질, 그러니까 세다 플러스 이다 재질, 요게 요 색깔이 실제 색깔이고, 요 모양이 실제 모양이고, 요 재질이 실제 재질이라고 하는 요런 경험으로 인해서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저 빨간색이 빨간색이다라고 하는 이 경험으로 인해서 생각에 빠지게 돼요. 자, 요게 검은색이다라고 하는 요것에 의해서 생각에 빠지게 돼요. 자, 모양이 요렇게 둥글다라고 하는 요 경험으로 생각에 빠지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는 여기 빨갛네라고 하면은 이 빨간 게 실제로 빨갛다라고 하는 요런 경험이 있으니까 다음에 빨간 게 일어나면은 빨갛다라고 생각으로 규정하는 생각에 빠진다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빨간 게 정말 빨간지 안 빨간지 모르겠다. 분명치 않다. 빨갛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경험에 의해서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빨간 게 빨갛지 않다라고 하는 경험은 어떻게 되는가? 가령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경험을 이야기했죠. 귤인데 옆에 운전하면서 졸린다고 이 운전석 옆에다가 귤을 몇 개 놓고 이렇게 가는데 터널을 지나가다 보니까
터널을 지나가 보니까 갑자기 귤 색깔이 이 주황색 요런 귤 색깔이 요렇죠. 요런 색깔인데 요게 마치 연두색 같은 거나 연두색 형광색 같은 거예요. 응? 아니 귤이 바뀌었나? 귤 색깔이 왜 이래? 터널에 나오니까 또 원래대로 돼요. 자, 뭐냐 하면은 요 색깔이라는 것이 이 자체의 고유한 또는 확정된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요 전기불이라든가 요 햇빛이라든가 요 빛에 따라 가지고 요렇게 비치기도 요런 색깔로 드러나기도 하고 저런 색깔로 드러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된 색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으면은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가령 요런 정도의 밝기에서 어떤 요런 정도의 밝기에서는 요런 색깔인데 아니요 그 빛만 달라져도 색깔이 다르니 어느 게 진짜 색깔이야? 알 수가 없죠. 어느 게 진짜 색깔인지. 그러니까 이거 빨간색이라고 귤 색깔은 무슨 색깔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경험이 있으면 야, 이 귤의 색깔을 노랗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네. 귤 색깔은 요런 조건이니까 요런 색깔인데 요 불빛이라든가 요런 조건만 상황만 바뀌면은 색깔이 다른 걸로 드러나니까 어느 게 진짜 색깔인지 알 수가 없어. 규정할 수가 없어. 요런 경험에 의해서 다음에 어떤 색깔, 다시 귤 색깔을 본다 하더라도 저 색을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빨갛다 이게 생각이죠. 노랗다 이게 생각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런 색깔로 알아진다고 해서 그런 빨갛다는 생각이 난다고 해서 빨갛다라고 이렇게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요. 빠지는 경우와 빠지지 않는 경험은 귤 색깔이 우리는 당연히 귤 색깔은 노란 또는 주황색이다라고 아마 귤을 다 애들 보고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이 다 주황 색깔을 이렇게 칠할 거예요. 요즘 파란색인데. 네? 네. 그런데 어떤 애가 이걸 만약에 연두색을 칠했다고 한다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또는 초록색을 칠하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애들이 또는 선생님이 우리 도반 중에 아따마야타님 아들이 있는데 휴정이라고 휴정 서산대사 이름이 그래서 잘 기억이 되는데 휴정이라고 있는데 똑똑해요. 굉장히 하나님. 예, 똑똑해요. 자, 이 학교 선생님이 자꾸 뭐라고 그러더라? 연필의 길이가 얼마나 이런 시험이 나온대요. 연필의 길이가 얼마나라는 거. 그러면 답이 몇 센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답을 자기는 어디 하다 한 찍었는데 선생님이 틀렸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지난번에 관광지에 가서 관광 기념품으로 나온 연필을 샀는데, 그거는 요만한데, 왜 요만한 게 그게 맞다라고 그런지. 그 문방구에 되게 우리가 옛날부터 사는 연필 길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는 맞고 다른 길이는 틀린 거예요. 그런데 관광지에 가면은 연필이 이따만한 연필도 파는 게 있죠. 또 요따만한 연필도 파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도대체 연필이 몇 센치다 라고 하는 시험에 낸 선생님부터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고집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집에 이런 연필이 있는데 이게 맞아요? 저는 그거 보고 이게 맞다고 했는데 왜 이걸 틀렸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그걸 빡 찌르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이 났는지 어쨌는지 불만이 돼가지고 엄마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설명해주고도 좀 그래가지고 우버거서한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런 게 있었어요. 자, 이와 같아요. 아니 도대체 연필의 길이 이거는 확증할 수가 없는 거죠.
확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답을 규정을 해요. 규정을 해요. 자, 이제 이런 경험이 있으면은 다음에 연필 길이 나오면은 이제 틀려가지고 혼이 나서, 야, 너 그러다가는, 야, 선생님 말씀대로 따라야지. 안 그러면 너 대학교도 떨어지고 말이야. 어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말씀을 믿어야지. 이제. 그럼 연필의 길이는 얼마야? 자, 요런 경험이 바로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경험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거예요. 아, 그래. 네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러네. 이건 애들한테, 야, 이거는 답이 없다. 봐, 연필 만드는 회사에서 길이를 요렇게 자르면은 요만한 길이가 될 거예요. 요렇게 자르면 요만한 길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답이 없다. 응? 답이 없다. 그러니까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 다 맞다. 응? 자, 이러면은, 이제 그러면 다음에 생각이 잘 안 빠지게 되는 경험이 된 거예요. 요만한 것도 있다니까 쓰다 남으면. 예, 자, 바로 이렇게 어떤 경험에서 생각에 빠지게 하고 어떤 경험은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경험이죠. 자, 이렇게 다 경험에 따라서 빠지고 빠지지 않게 돼요. 자, 그러니까, 자, 다시 이야기하면은 뭔가 지금 규정하는 색깔이 이래. 이런 색깔이, 요거는 귤 색깔은 노래, 주황색이야. 딱 규정하는 주황색이야. 라고 하면은 요거는 다음에 생각에 빠지게 하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 귤은, 어릴 때는 초록색일 거예요. 커가면서 뭐 초록색도 있고 좀 노릇끼리 한 것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노랗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또 빛에 따라서 이게 연두색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색깔을 확증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귤의 색깔을 뭐라고 확증할 수가 없다. 만약에 요런 뭔가의 대화라든가 요런 경험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귤은 주황색이야 라고 딱 이 유치원부터 우리는 그래. 요쪽에는 귤 쓰고 요쪽에는 주황색, 요쪽에는 바나나, 요쪽에는 노란색, 또 뭐 요렇게 해놓고 줄을 끄세요. 이렇게 맞는 거예요. 요렇게 해놓으면은 요러면 이게 생각에 빠지게 하는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 중요해? 생각에 빠지고 안 빠지고가. 예, 생각에 빠지면은 괴로움이 경험된다는 거죠. 괴롭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은 괴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그 위험성은 누가 더 커요? 애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런데 어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확증된 경험이 점점 더 많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더 유연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자각이 없는 노인은 더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 고집불통이 돼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 들면은 사람이 여유로워지고 융통지고 될 것 같아도 가령 어떤 이 생각이라는 것으로 그대로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점점 더 고집스러워 되는 거고 점점 더 자기 생각에 잘 빠지게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집스럽게 되고 나중에는 죽을 때 되면 아무도 상대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점점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다고 해가지고 다 도에 가깝고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그렇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더 고집스러워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사실. 자꾸 이제 어른이 되면 어른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사실은 생각에 빠져서 그러는 거죠. 생각에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을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여자들이 제일 처음에 이제 젊어서는 집에 제사 많다고 온갖 불만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사니 못 사니라고
그러다가 어떻게든 제사를 안 지내려고 하다가 이제 며느리를 딱 봐놓으면은 이제 제사를 가지고 권위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또 제사를 지내되 제사에서도 뭐예요? 야, 이 홍동백선이 뭐 어쩌니 뭐 이런 걸 잘 지켜야 된다라고. 또 뭐 과일은 요렇게 놔야 된다는, 요 거꾸로 뒤집어 놔야 된다는 등, 이렇게 놔야 된다는 등, 요렇게 잘라야 된다는 등, 온갖 소리를 해서 이걸 권위로 삼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도 어떻게든 제사 안 지려고 그랬다가 며느리만 들어오면 이제 그게 자기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생각에 빠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한 것은 되게 며느리 때 시집살이를 심하게 한 사람이 되게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켜요. 시어머니가 되면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 그건 거짓말이라. 아니요, 아니요. 시집살이 한 사람들은 내가 해보니까 고달파서 며느리 시집살이 안 시키는. 아니요, 아니요. 예, 그거는 무주상님은 그 저기 수행 경험이 많아서 그런 거고, 옛날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그 봐요. 아주 심하게 이 시집살이 한 사람이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심하게 더 심하게 시켜요.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럴 것 같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나는 커서 아버지처럼 안 돼야지라고 하면서 나중에 아버지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라고. 예, 닮아간다라고. 예,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경험이 그래야 되는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그래도 그렇게 누군가 이야기해 주기가 쉬운데 어른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그런다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가르치려고 하질 않아요. 아무도 그런 이야기 해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봐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어머니는 저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이 새끼야, 네가 잘났으면 잘났지. 그래봤자 내 뱃속에서 나온 놈이야. 아니 우리 어머니는 대놓고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속으로 그러실 수도 있을 거 아니.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도 고향으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예수님도 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에이 네가 아무리 잘났으면 잘났지 네가 그래봤자 누구 아들이고 어릴 때 내 친구고 어릴 때 누구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아이고 네가 잘났으면 잘났지 싶게 네가 그래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참으로 어려워요. 벗어나기 참으로 어려워요. 자, 그리고 박사님은 어른이세요? 몰라요. 저는 어른인지 어른이 아닌지. 아예들아 했잖아. 그래서 뭐예요? 결국에는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어려운 사람이 가장 상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사람이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럼 부부간이 가장 상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이 자유롭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왜 내 여자 내 남자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오쇼 아저씨한테 누군가 이제 마누라를 봐도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오쇼 아저씨.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래라. 이제 마누라가 보이면 내 마누라 아니다 라고 계속 그래라. 그러니까 내 마누라는 생각에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생각에 빠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상에 빠져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법담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법담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이란 무엇인가? 생각이란 무엇인가? 생각이라는 것이 왜 사실이 아닌지, 도대체 우리가 경험 사실은 뭔지, 이런 데 들리는 경험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회에 참석하는 거죠. 법담을 많이 하는 거죠.
생각이 뭡니까? 생각이. 예. 생각이 뭡니까? 라고 하는 그게 생각이. 내 남편, 그게 생각이. 예. 자, 모든 알아지는 내용, 이게 전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규정하면은 생각에 빠지는 경험이 되고, 그래서 야 생각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이 내 생각은 이랬는데 그 사람이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생각에 빠졌기. 예. 자, 그래서 이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떠한 거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 이런 것이 들리는 경험. 자, 이게 들리거나 보이거나 라고 하는 이런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 이제 규정하는 경험 말고 규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경험. 그러니까 규정하는 경험은 자꾸 생각에 빠지게 하는 거고, 규정할 수 없다라는 자각의 경험. 그러면 이제 규정이 되지 않는,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규정할 수 없다라는 자각을 주는 이게 뭐예요? 이게 법회라는 거예요. 이게 법문이라는 거예요. 자, 법이라는 것은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법이 아닌 것, 사실이 아닌 것은 규정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규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바로 이런 법당, 법문. 그런데 법회하면서, 법문하면서 규정하게 하는 이런 법문이라면은 이거는 생각에 빠지게 하는 법문으로서 법문이 아닌 거예요. 법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법회는 규정할 수 없다는 자각있게 하는 이런 대화, 이런 말, 이게 법문이고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답답하고 뭔가 불편하면은 우리는 맨날 남을 탓하고 또 이제 남을 탓하기 그러면은 자기 자신은 아이고 이 바보야 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는데 자기 자신을 탓하든 남을 탓하든 뭔가를 탓한다는 것은 전부 다 생각에 빠졌다는 증거다. 니는 어버이 짓는다고는 증거네. 예. 뭔가 괴롭다, 뭔가 불편하다, 뭔가 화가 난다, 막 뭔가 너무너무 갖고 싶으면 미치겠어 라고 하는 이런 거라면 전부 다 생각에 빠졌다는 증거다. 그래서 상대방이나 나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이 점검이 필요한 때다 라고 하는 그 문제인 겁니다.